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어령 총기 사건 그 마을에 이어서 어령 평촌 마을입니다. 상갓집 테러가 바로 이 마을입니다. 그날 저녁에 상갓집이니까 당연히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겠지요. 우번고이가 얼마나 악랄한 놈이었냐면은 저 긴 지금 화살표 저것을 밤에 아무 이동 수단도 별로 없이 물론 택시는 한번 탔습니다. 저기를 다 이동을 하면서 씨를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걸어서 45분씩이나 되는 걸 도대체 무슨 철천지 원수가 짓길래 저 넓은 범위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저 빨간 점 저기가 이제 여러 명이 다치고 부상하고 죽었던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 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최다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6명. 시골에서 한꺼번에 26명이 그것은 초상집이 있었으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우번곤도 이 마을에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수류탄을 2발을 까고 그때조차도 지 혼자 안 갔습니다. 또 몇몇을 데리고 같이 저승길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아니면 지금도 가끔 관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그때 엎드려 있다가 살았던 이 생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소리 저런 게 들리고 하면 미국에도 마찬가지만 저런 데 엎드려 있으면 좀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엎드려 있는 당시는 무장공비인지 누군지 사실 잘 파악도 안 됐을 것이고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숨죽이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 논두렁에 엎드려서 살아남으신 분 중에는 그때 그 사건 때 아들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살고 아마 반대로 되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은 잃고 자기는 살고 살았다고 전혀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아름답고 산세도 고고한데 노란 손이 가리키는 건 다 비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한 10분, 15분 애들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내려가면 지금 폐교가 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애들이 도란도란 웃으면서 다녔겠지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람보 1탄이 나왔습니다. 람보 1탄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게 아마 이와 비슷합니다. 마을을 막 휩쓸고 다니면서 미국의 어떤 저쪽 로키 산맥 촬영 장소가 거긴데 그 영화가 먼저 나왔으면은 아마 모방 범죄라고 할 정도로 아주 행태가 비슷합니다. 육공을 그냥 몸에 감고 그냥 막 갈게 되는 그런 주유소도 폭파하고 딱 이 우분고이가 비슷하게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바로 이쪽 집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이쪽은 오래 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붕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이 외딴 곳에 뭐 그런 사건만 없었으면 저 정도면 딱 고쳐 살면 괜찮을 듯 합니다. 도대체 지가 왜 그랬을까요? 사소한 그 이유로 인간이 그럴 수는 없는데 그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뭘 얼마나 기분 나쁘게 했을까요? 예, 이거는 삼택입니다. 삼택이. 저 시원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저것은 세발 뭐라 하던데 기억이 없습니다. 주로 저런 거는 거름을 디벼서 저 삼택에 담아서 밭에 많이 뿌렸던 그런 도구인데 지금은 뭐 저런 거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버려놓은 것 같은데 한 인간이 총기나 이 요즘 현대식 무기로 무장을 한다는 게 정말 무장을 안 한 사람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다는 것, 무장을 하고 안 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국가에 적용해 보면 저 북괴가 핵으로 무장하는 거에 아마 그런 효과가 나지 않나. 그래서 핵을 저렇게 포기를 못하고 미국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핵을 쥐고 있는 이상은 절대로 뭐 함부로 못할 거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저렇게 불리한 어떤 제재를 많이 당하고도 핵은 끝까지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무술 같은 걸 아무리 뭐 무술 구단 이런 사람이 100명이 모여도 구단 한 100명이 저 무장한 한 놈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총탄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정말 이 무기 하나가 일개 부대 그냥 대대급을 그냥 썰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잠들고 있는 이런 거라면 정말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은 부대는 잘 훈련된 공비 한 명이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게 지금 이 무기 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요를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그날 밤 9시부터 이제 거의 행각이 시작되었습니다. 11시쯤에 이 마을이 상갓집에 이제 그래도 부의금은 한 3,000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울려서 또 술을 마시다가 그 술을 마신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지금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거기 가서 또 술을 마시며 놀고 있습니다. 이놈은 정말 엽기적인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이 또 몇 잔 더 들어가니까 또 술버릇이 발동해가지고 막 무례한 소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상주가 보다가 이게 무슨 버릇이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갑자기 격분을 해가지고 또 총을 바로 난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23명이 순식간에 이제 몰살을 또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행적이 약간 또 모호한 행적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6시까지 이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잠이 들었든지 아마 술이 뒤로 이제 치기가 올라와서 어디서 쓰러져 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숨어 있었든지. 그렇지만 이제 술이 깨고 보니까 저질러 놓은 일이 현실 파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 마을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마 이제 저승길에 동반할 저승 동무관 필요했는지 아무 상관도 없는 불 켜진 집에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진 집. 미처 불을 끄라는 택시 기사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빨리 끄라는 어떤 거를 막 외치면서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도 막 결국은 죽었답니다. 그러다가 결국 총탄에 맞고 죽었는데 미처 불을 못 끈 집에 이 우번고이가 또 찾아갔는데 그 집에는 아기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류탄을 그것도 2발을 동시에 터뜨리고 결국 그 사람들과 같이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때 우린 일 벌어지고 나면 항상 그렇듯이 군대와 경찰들의 대응이 막 숨어 있고 다리 밑에서 매복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매복 교범에 다리 밑에 매복하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 산이나 이렇게 지형이 밑으로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매복을 하는 거지 다리 밑에서 매복을 했다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언론의 질책을 엄청 맞고 이랬습니다. 그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간접 투표를 거쳐서 체육관 대통령이다 이래가지고 비아냥을 많이 받았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그것도 경찰, 군부 정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슷한 경찰에서 이런 외신을 타진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여기를 좀 달래고 민심을 좀 달래야 될 필요성이 이제 있었는지 대대적인 이쪽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원래 마산, 창원, 부산, 진주 어디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가 용이치 않는 굉장히 궁박한 산간 벽지입니다. 어령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산, 창원에서도 뭐 어령은 굉장히 좀 놀리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촌놈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도로가 뭐 해준다 해봐야 사실은 뭐 도로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로와 다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접근이 이제 상당히 좀 쉬워지긴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아예 집터가 없는 곳들은 희생을 당한 집들이고, 이미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반 이상이 바로 그냥 떠났습니다.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마을이 오늘날 이렇게 처참한 형태로 남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아픈 역사 2탄 마무리하러 다시 와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